영원한 행복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투자센터 홍우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8월 18일이네요. 일단 어제 우리가 이제 하루 쉬었고, 그죠?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거래가 이제 4일 동안 이제 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어제 안 쉬었으면은 시장이 그나마 오늘보다는 좀 나았을 텐데,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이제 악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오늘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4% 이상, 아까 5% 가까운 하락을 좀 보이다가 막판에 좀 회복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잘 버티다가 오후 시장, 그러니까 2시 반 이후에 급격히 흔들리면서 일단은 좋지 못한 상황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상 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현금 비중, 그 다음에 내 전략을 어떻게 또 갖고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등등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도 좀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응? 자, 개인들은 이상하게 왜 현금이 안 만들어질까? 현금이 안 만들어져. 꼭 현금 만드세요라고 하는데 현금을 안 만들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자, 리딩이 잘못됐어.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2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2주 전부터, 야, 이제 올라갈 때마다 현금 만들게요, 현금 만들게요, 현금 만들게요 라고 말씀드렸고, 최소한의 현금 비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최소한의 얼마? 최소한의 25에서 얼마? 45까지. 그러면 여기서도 꼭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리면 25%만 보유하려고, 아니면 20%만 갖고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 40%나 45%나 35%나 좀 넉넉하게 갖고 있으려고 하는 개인들은 별로 없어. 왜? 결국 시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시장이 올라오잖아요. 아니면 아직까지 안 밀리잖아요. 그럼 끝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먹으려고 그래. 끝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흐름이 나온 다음에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때 늦는다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시장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아니면 반등을 하거나 조정을 나오게 되면 대응을 못 할 거다. 대응을 못 하니 나는 미리 움직이자. 미리 움직여야 되니 오히려 여러분들 유리하게끔 전략적으로 뭐 하자? 오를 때 팔자. 왜? 오를 때 뭐? 그때가 여러분들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오늘 파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지난주에 팔았던 게 좋겠어요? 또 지나고 보면, 아, 지난주에 홍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좀 현금 좀 만들어 놓을 걸, 또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그 매매 습관이 여러분들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어떤 리딩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도 그게 변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익 내기가 힘들어, 여기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지금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또 느끼셔야 되는데, 아, 내가 사기만 하면 주식가가 밀리나? 내지는 자꾸 뭔가 핑계거리 또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딱 두 가지예요. 이제 와서 오늘 팔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미리 움직이라고 말씀드릴 때 미리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항상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거는 앞으로도 그거는 변하지 않을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제 말에 들어갔고 30% 이상, 물론 25에서 45 사이에 머물러 있게끔만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 조절하셨으면 그 사람은 뭐 돈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사실. 코로나가 뭐 어떻게 되고 이건 저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빠진 시장은 제가 볼 때 코로나 이거 확진자 줄어들면 다시 급등 나와요. 급등 나온다고. 여러분들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코로나 확대될 것 같아? 줄어든다니까? 치사율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 치사율 넘지 않아요. 대략 한 5% 정도. 미국이 지금까지 보면 제일 높은 수치인 것 같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대로 움직여 줄 겁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해요? 좋아질 뻔하다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다시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매 스타일을 어떻게 갖고 가는가, 내 습관을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저는 더 핵심인 것 같아. 사실상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 3월달에 419.55 포인트를 기록했던 이제 코스닥이 8월 10일날 863을 찍고 오늘 8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장중에는 800이 깨졌죠. 장중에는 이제 800이 이탈이 됐고 고점 대비 한 8%에서 9% 가까운 하락이 발생을 했다. 이제 이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또 불안한 거, 투자자들 또 불안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질지 더 아니면 이제 반등 나오지 그걸 모르니까 더 빠질 것 같으면 현금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금이 없는 사람은 뭔데 이익이 없어지거나 손실이 어떻게 또 다시 발생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먹었다가 까먹었다. 그러니까 먹었다 까먹었다 먹었다가 까먹었다 먹었다가 까먹었다 또 까먹고 또 까먹고 하면 결국엔 뭐야? 수익이 아니라 어떻게 수익 나는 게 손실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결국 중요한 건 뭔데? 중요한 건 뭔데? 내 매매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문제다라는 거죠. 왜?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 지금 전체 종목이 자, 한번 볼까요? 오늘 그러면 올라간 종목이 여러분들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면 빠진 종목이 다 잡주예요? 그렇지 않겠죠. 자, 중요한 거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테마가 움직여준다라는 거죠. 자, 오늘 코스피가 올라간 게 65개고 빠진 게 827개입니다. 코스닥이 128개, 빠진 게 1200개예요. 오늘은 90%가 뭐야? 한 95% 종목이 여러분들 다 빠졌어요. 그럼 95% 종목이 다 나쁜 거? 그렇진 않겠지. 외국인이 막판에 쓸어 담았다고. 외국인이 막판에 이제 쓸어 담은 종목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잠시 후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항상 바닥 잡을 때는 크게 흔들려요. 크게 흔들린다고. 그 다음에 또 반등 보였다 빠지더라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반등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라는 건 뭐라고 해요? 저점이 높아지는 걸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죠. 저점이 높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점이 낮아진다, 반등 나왔다, 빠졌다, 반등 나왔다, 빠졌다. 근데 중간에 뭐가 생겨? 반등이 있어요, 그죠? 큰 그림은 빠지지만 뭐가 있습니까? 규칙 반등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축 반등이 나와줄 때 하락 추세에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선 마찬가지예요. 내가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여기 조정 보일 때 내가 저점 매수를 잘하면 오히려 수익이 또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이 밀렸죠. 하지만 많이 올랐어. 그럼 이대로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시장에서. 여러분들 평소에 안 보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죠? 시장이 빠져도 뭐만 보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참 4가지만 보면 돼요. 4가지만 보면 돼요. 4가지만. 근데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데? 환율이에요. 환율. 왜? 리스크가 진짜 확대되고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환율이 어떻게 급등하겠죠? 원화가 어떻게 IMF나 2008년도처럼 급등하면서 시장이 흔들린다. 근데 오늘 환율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 오늘 환율이 빠졌잖아. 그죠? 오늘 환율은 하락했어요. 환율은 하락했다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지수를 봐야 돼. 해외 지수. 뉴욕 증시 급등했죠. 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혼조세로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급등했죠. 급락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빠질 때 걔네들은 급등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들을 못 따라가죠. 그들을 이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오늘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마감. 어저께 급등하고 오늘도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 지수도 괜찮아. 이거는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수급이라는 건 뭐? 외국인 오늘 현물 매수하고 선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시세만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시세만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내용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별다른 게 없어. 봐봐요. 자, 외국인 오늘 샀죠. 기관 오늘 5천억 매수했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기관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저점 대비 한 1000억 정도 저점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이 오늘 매도였던 게 막판에 어떻게 플러스로 돌았어요.
플러스로 돌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수급 내용이 나쁘냐? 시세가 빠졌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수급 내용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봐. 그죠? 잘 안 보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어 하잖아. 근데 지금 분명히 중요한 거는 평소보다 누군가 이제 이런 어떤 시장 이야기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그 경제TV에서 여러분들 진단을 한다고 할 때 아니면 어디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도 종목 진단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아져요. 시장 빠지면 왜 그럴까? 왜 그래? 장 빠져서 손실 나니까 그렇지. 왜 그래? 그죠? 예. 결국에 내 종목 손실 났으니 어떡하죠? 시장 더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대로 움직여주지 못하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작 중요할 거를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그 잔소리를 해도 중요한 거를 안 보고 정작 뭔가 시장이 빠지면 그때 불안해서 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2주 전, 1주 전에 현금을 만들려고 했을 때 만들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웬만한 거 그냥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 하지 않았으면 지금 그나마 다행인데 빠졌으니까 고점에서 어떻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시장 빠지니까 어떻게 종목 진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우리는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분명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 이게 문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어떤 부분은 결국 많이 올랐으니 많이 빠지는 거다라는 거고, 오늘이 어찌됐건 금요일보다 수급적인 내용은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코로나가 여러분들 확대되죠. 지금 보시면 뭐 어디 이제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확대가 됐고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그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게 사실상 뭐 신천지나 이런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근데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상. 왜? 광화문 집회나 그 다음에 지금 뭐 교회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그 전국적으로 퍼졌던 게 결국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명분인 것 같고, 요거 때문에 또 이제 바닥 잡고 확진자 수가 자연스럽게 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올라올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주변국들, 그러니까 해외 지수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흔들릴 때 유럽 시장이나 그 해외 증시가 급락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 분명한 건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대도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어떤 폭이 굉장히 좀 커질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강하다라는 거고, 현재로서는 조금 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전 방송 보시면 아마 이유는 아실 거예요. 왜? 동일하니까 그래요. 트럼프 재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인들의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지금 상황에서 뭔가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뭔가 악화할 만한 정책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오히려 경제가 좋아졌을 때 그때가 저는 큰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어찌됐건 어려운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뺄게요.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만 있고 재택근무 하면, 그냥 뭐 술 먹을 거 안 먹고 집에서만 먹는다고 하면 다시 이게 감소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8짜리는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얻어맞았잖아. 고점에서 8%는 얻어맞았거든? 그죠? 얻어맞았어요. 코스닥이 얻어맞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라도 손절해야 되느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죽더라도 한번 반등 나오고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뭔가 흐름을 또 보고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데? 지금은 매도 자리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매도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코로나는 결국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제가 볼 때는 피크를 찍고, 왜? 어찌됐건 정부에서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 그죠? 2차이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차지만 이걸 어떻게 3차로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뭔가를 못하게 계속적으로 틀어막는다면 이전에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확진자는 줄어들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에 뭔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죠? 이 부분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수급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결국에는 이 부분인데 한번 좀 볼게요. 자, 주식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익 보는 구조, 이 주식의 어떤 수익 구조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수익 구조라는 걸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페이지를 그 그림을 요걸 한번 좀 띄워 넣어 볼게요. 오늘 이제 업종 차트를 한번 좀 보고 업종 차트를 한번 보고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주식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만원 어떤 주식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수익 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만원짜리 주식을 어떻게 나는 11,000원에 팔 수 있어야만 내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야. 그거는 똑같아. 예.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아? 기관이나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내가 샀으면 상대방한테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돈을 버는 구조예요,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막 올라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항상 투매를 보일 때가 있어요. 개인들이 투매를 보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구간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빠지는데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던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오늘도 그 심리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주식 들고 있어도 되나? 왜? 코로나는 점증할 것 같고 우리나라 되게 확산될 것 같은데, 그죠? 코로나가 확산될 것 같은데 주가는 막 밀려. 이거 그러면 또 한 번 급락 나와서 이거 어떻게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대부분 오늘 투자자들이 있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현금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현금이 없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심리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현금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더 쉽게 버티는 거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그 심리가 굉장히 어떻게 압박감으로 다가오겠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흔들려 버릴 때 개인들이 못 참고 매도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매라고 여러분들 표현합니다. 투매라고 표현을 하고, 이 투매가 나올 때는 최장 일주일까지도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온다고 반등이 바로 나오느냐? 이거는 5대5예요, 사실. 하지만 투매가 나왔던 시점보다는 항상 그 이상 반등을 보여주는 게 시장이더라라는 거지. 지나고 보면. 근데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이러한 흐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체 90% 이상의 종목이 다 빠져. 그러면 신용 써서 매매한 사람, 스탁론 써서 매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빚 갖고 매매하면은 모조리 주저앉잖아요. 아니면 뭐 신용대출 받은 사람도 그럴 거고, 뭐 대출 받아서 주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받았다고 해갖고 그러면은 안전지대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심리는 어떻게 더 안 좋겠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 즉 세력 입장에선 지금 급락을 시키면 여러분들 어떻게 자연스럽게 털리는 거죠. 개인들이. 왜? 불안하니까. 그게 왜? 반대 매매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대출 받아서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심적으로 어떻게 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 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자에 개미가 올라가면 과자에, 그러니까 야외에서 여러분들 내 과자에 개미가 과자에 올라가면 어떻게 털고 드실 거예요? 같이 드실 거예요? 개미랑 털고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아요. 내 먹거리를 그냥 먹게끔 냅두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크게 흔들어 제끼면서 물량을 털고 그 물량을 어떻게 저점에서 받는다라는 거고, 그 저점에서 물량을 받으면 외국인들이 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또 한 번 땡기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할 때,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같이 파시면은 진짜 안 되는 건데 항상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왜? 여러분들 오늘 느꼈던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현금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라든지 아니면 현금을 지금 더 만들어야 되나요? 라든지. 근데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줄이셨던 분들, 그죠? 있으실 겁니다. 그게 결국 뭘로 나오는 거예요? 매물, 그죠? 그 매물이 모여서 어떻게 결국 개인들이 어떤 투매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주식 인생 거의 20년이 돼가지만 20년이 돼가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는 거는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버티거나 어떻게 더 저점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수익 실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실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코스닥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오늘 이제 3시 정도까지 시장이 많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794까지 빠졌어요. 자, 보시면 개인들 이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시까지 그냥 주구장창 사는 거지. 3시 전까지. 그러다가 지금 막판에 물량을 던졌죠. 근데 파란색이 어떻게 돼? 매수죠, 여러분들. 금액이 커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지금 외국인이 저점에서 1000억 매수한 거예요. 1000억 매수했다고. 여러분들 HTS 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기관은 아직까지 매수에 가담을 안 해주고 있어. 그죠? 개인들이 고점에서 아닌가 싶은가 보다 이거 그냥 시장 빠지니까 얘네들이 그냥 던지는 물량이 고점에서 나오죠. 이게 800억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기관 물량까지 받고 개인 물량도 같이 받는다라는 거죠. 이 물량이 얼마? 1000억이고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봐봐요. 파란색, 그죠? 외국인이 막판에 물량을 좀 더 샀고 오늘은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샀네. 하지만 개인들은 어떻게 오늘 최저점으로 끝났습니다. 수급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꼈던 걸 누군가는 실행에 옮겼을 거고 누군가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텐데 그게 결국 뭘로 발생합니까? 투매로 발생하는 거고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게 저점 매수에 가담을 하는데 왜 했겠어? 싸니까. 싸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근데 환율은 오히려 빠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에 가담하는데 지금 파는 거는 개인들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선물을 오늘 2300억 매도해서 오늘 1000억가량 매수를 했어요. 플러스로. 하지만 저점에서 땡긴 물량이 보니까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3000억 정도 매수를 했어. 보니까 금요일날도 4000억 샀는데 오늘 3000억 매수했네? 결국엔 뭔데? 이틀 동안 빠지니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선물, 분할 매수를 저점에서 진행을 시킨다더라 라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항상 시세에 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빚 갖고 투자하면 시세에 쫓길 수밖에 없다고. 야, 나 신용 갖고 했는데 스탁론 갖고 했는데 나는 신용대출 받아갖고 주식했는데 지금 막 빠지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돈이 그려지는 거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시세가 꺾이니까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발생하는 거고 투매가 나오면 항상 급격한 반등이 뒤에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지지난주에 현금 만드셔가지고 오늘을 그냥 지켜봤어. 물론 주식을 들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마이너스예요. 당연합니다. 왜? 전체 95% 종목이 빠졌으면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손실이겠죠. 내지는 이익이 없어지겠지. 이건 당연해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 이제 올라올 거냐 아니면 그 속도가 느릴 거냐 이거는 물론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뭔데?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건 분명하죠. 왜? 개인 투매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 물량은 누가 샀어요? 외국인들이 다 걷어갔다라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까지도 가세를 하면서 개인 물량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3월 달에 지수가 바닥 찍을 때 제가 이제 저희 가족분들께 리딩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 자리에서 절대 지금은 팔 자리 아닙니다. 왜? 손실은 나죠. 당연히 손실은 나지만 이 자리에서는 매도할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때 개인 투매가 발생했다라는 거고 이때 개인 투매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뭘 보면 알 수 있냐. 물론 장중에 우리가 보면서 이거를 확인시켜 드릴 수 있죠.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이렇게 밀리니까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한다라는 거 보이시죠?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맞잖아요. 급격하게 나오죠. 그 전까지 매수하더니 자신감 넘쳐서 매수하더니 더 빠지니까 어떻게 돼? 그때는 판다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누가 받아? 외국인이 받았는데 1000억이나 물량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2000억 팔다가 절반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데, 예.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결국 뭐예요? 신용장고잖아. 신용장고. 3월달에 보세요. 3월달에 신용장고 이 파란색 엄청나게 털려나갑니다. 그죠? 엄청나게 털려나가요. 계속 개인들이 사다가, 왜? 그전에는 학습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학습효과라는 게 있어요. 야, 나 돈 많으니까 계속 사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계속 빼죠. 어떻게? 어쭈 버티네 하다가 계속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부러지잖아. 이렇게 신용 매도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같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예탁금이랑 같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른 거죠. 이거는 내용이 다른 거지. 왜? 그 전에 봐봐요. 이게 지금 갈색 창과 지금, 왜? 이 전에는 갈색 창이 이 밑에 있었어요. 그지? 옛날에는 빚 갖고 거래하는 게 많았으면,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만큼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던 얘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게 또 어떻게 신용 물량이 줄어든 걸로 여러분들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장중에 이런 흐름,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런 흐름들을 캐치해낼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캐치했다 한들 여러분들 버텨낼 수 없으면 또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움직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용 갖고 하고 스탁론 갖고 매매한다라고 보면 그 전에 혹시 지수가 빠졌을 때 털리지 않게끔 미리 조절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줄어든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뭔데? 지금 개인 투매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할 게 아니라 뭐 하자? 홀딩 내진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 매수할 자금이 여러분들 많으면 많으실수록 또 기회다라는 거죠. 언제처럼? 3월달처럼. 3월달에도 결국에는 시장 많이 밀렸죠. 시장이 많이 밀렸지만 저점 매수 못한 분도 계시고 이때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잖아. 왜 그래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분위기도 지금 그때랑 별로 다르진 않은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매가 나온 게 정말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그널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거를 진짜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있으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일걸? 오렌 버핏 저리가, 아니면 뭐 빌 게이츠 저리가. 가장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 왜? 매매할 때마다 그렇게 정확하다라면 당연히. 근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차트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잠깐 좀 볼게요. 그러니까 차트가 보면 고점을 지금 만들었어요. 밀렸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고점이 넘어갈지 아니면은 반등을 보이다 꺾일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점이 넘어가는 거나 반등을 보이거나 결국에는 똑같이 흐름이 나오는 건 뭔데?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반등의 사이즈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 전략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어떤 반등의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짧으면은 21선, 진짜 짧으면은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한 21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하다면 다시 850을 넘어가고 그 이상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 그림은 딱 두 가지이잖아요. 어떤 두 가지? 주변, 그러니까 해외 증시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다 또 다시 감소하는, 그러니까 확진자 수 증가율이 또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제가 볼 때는 확진자 수는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 어디처럼? 중국같이, 아니면 대만같이. 왜? 서양 애들은 사실상 그런 게 어떤
잘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아니면 뭐 남미나 아니면 저희 미국 같은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감소세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신고가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잘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문화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들은 어찌됐건 지금 다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핵심적인데 결국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적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다라는 거고, 근데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 내용을 조금 보면 사실 금요일장에 현물을 조금 많이 팔긴 했거든요. 현물을 좀 많이 팔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오늘 매수하는 금액이나 아니면 선물 매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21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럼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그럼 고점이 넘어가나요? 아니면 기축 반등이 나오나요? 일단 중요한 건 반등이 나오는 게 이제 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그때 진짜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걸 살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오늘 뭐 외국인이 매수를 하거나 기관이 사거나, 근데 둘 다 같이 사는 것들 있죠.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단기적인 성과는 굉장히 좀 좋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떤 흐름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이다라는 부분보다도 약간 이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흐름. 그때 이제 6월 달에 한번 크게 밀리고 나서 반등 보이다가 한번 다시 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쌍바닥 찍고 나서 이제 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눌리고 기축 반등 나오고 다시 빠졌다가 쌍바닥 만들고 고점 넘을 거면 그때 넘어가지 않을까. 왜? 항상 쌍바닥 이후에 여러분들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반등 나올 때 뭐 또 현금을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이다라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인 부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부분들.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왜냐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의 조정은 여러분들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말씀을 드렸고, 현금 비중 무조건 여러분들 잘 지켜주자. 그랬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왜? 나 조정이 나올 겁니다 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매수할 때, 그러니까 급등할 때나 매도할 때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를 때도 여러분들 미리 잡아놔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전략 매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띌 정도가 되면 이미 상당히 올라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하자? 여러 가지 종목으로 씨앗을 뿌려두고, 그 씨앗을 뿌려놓은 다음에 싹이 나는 건 그냥 따서 먹는 거고, 아직 싹이 발화를 하지 않은 것들은 좀 더 기다리자, 내지는 좀 더 그 씨앗을 심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느낄 만한 시그널을 지금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고 조정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2주 전부터.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대응이 안 되셨던 분들은 오늘이 힘드셨을 거고, 물론 대응을 하셨던 분들도 시장이 무서운 거는 같지만, 오히려 지금 오늘 수급을 보니 좋은 기회가 왔더라라는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현금을 못 만든 분들은 뭐가 바뀌셔야 돼? 본인의 매매 스타일이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고집스럽고 중간에 미련이 많거나 아니면 욕심을 좀 부리는 이제 그런 어떤 스타일을 좀 바꾸시고,
대응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리딩대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그거를 기회를 잘 못 잡는 거는 지금 사실 개인차예요, 개인차.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주변국들의 흐름은 양호하다.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도 지금 많이 늘긴 했지만 다시 조금씩 줄어들 때 그때 뭐 한다? 늘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반등에 대한 사이즈는 일단 1차적으로 어디까지? 21선까지는 열어두자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일 더 밀리면 그때는 뭐 하자? 또 사자. 매수하자.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점이 넘어가는 그림은 제가 뭐 쌍바닥에 나올 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한번 눌렸다가 반등, 그 다음에 다시 빠질 때,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뭐 하자? 현금을 다시 만들고, 이때는 현금을 더 확보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거죠. 여기서 현금 쓰고 반등 나올 때 현금 뭐예요? 다시 생기겠지. 뭐 하면? 반등 나오면 차익이 되니까. 그럼 몇 프로 비중으로 갖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그때 가봐서 보자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조정을 한번 이제 나타낼 수 있을 때는 상황을 봐야 되지만 최소 얼마? 또 25에서 45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최소 비중입니다, 여러분들. 최소 비중이니까 이제 그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래야만 지금 큰 그림에서 어떻게 훼손 없이, 그러니까 큰 추세가 훼손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큰 추세가 훼손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큰 추세가 훼손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사실 오늘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알파 이제 거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뭐 차익이 많이 안 되셨을 수 있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거를 너무 막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전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제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95% 종목이 빠졌으면은 내가 주식 두고 있으면은 손실인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저점 매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 안정됐을 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있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뒤죽박죽이잖아, 시장 자체가. 그죠?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진짜 좋은지 뭐가 나쁜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확률 높은 전략으로 가자라는 거고, 그게 지금 뭐예요? 전략 매매다라는 거죠. 왜? 보라타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죠? 급등 나왔지. 근데 얘가 매수하고 한번 급락 나왔죠. 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종목 하나 인생은 못 바꿔요. 진짜. 왜? 애초에 내가 500만원 갖고 주식하는데 500만원 갖고 10배 먹어야 5천만원이지. 물론 500만원 운용하는 사람이 5천만원 되면 인생이 사실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로또 된 것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 5천만원 갖고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주식을 해야 되는데 10배짜리 종목이 그러면 본인한테 또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돈 벌 가능성이,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방법을 계속 써가면서 여러분들 대박도 노리셔야 내가 계좌가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그 습관이 안 된 분들은 결국에는 먹었다 까먹고 이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보라타일 같은 경우는 봐봐요. 우리가 이전에 매수 한번 했죠. 수익이죠. 그 다음에 한번 매수 사인 드렸는데 그때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좀 밀렸어요. 하지만 바닥 찍고 급등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때 차익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근데 더 갔네. 괜찮아. 왜? 그 현금 갖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점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이 올바른 방법으로 가신다면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 애초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다 포트를 웬만하면 구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장이 폭락 나올 때 여러분들 승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처럼 폭락 나올 때, 시장이 빠지는데 여러분들 대박 낼 생각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 모든 산업은 비수기, 성수기라는 게 있어. 주식은 비수기가 여러분들 장 빠질 때고 성수기는 장이 오를 때거든요. 봐봐, 근데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은 지나고 이때는 3월달, 4월달에 모든 종목이 다 밀렸잖아. 그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안정되다 보니까 더 가는 게 있고 덜 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빠졌지. 횡보만 나오더라도 올라갈 것들은 팍팍 튀면서 올라간다고. 무슨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승부는 지금이 승부가 아니에요. 안정됐을 때, 횡보 보일 때. 횡보 보일 때 그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팡팡 튀면서 또 차익이 되고 또 차익이 되고 수익이 극대화되고 그런 식으로 움직여줄 거다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핵심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 포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됐는가,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데? 저점 매수할 현금이 있나?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지금 1번은 지나고 봐야 알 수 있겠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죠? 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잖아. 오르기 전에는 몰라. 야, 진짜 저 사람이 좋은 종목을 추천해줬네 라는 걸 우리는 보기 전에 몰라요. 그죠? 그거 알았으면 더 샀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샀을걸? 근데 꼭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아, 그거 사라 그럴 때 살걸 또 이래.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2번은 뭐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 매수.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뭔데? 1번을 조금 더 모아가자. 그럼 그때 이제 반등 나올 때 제 말이 맞았는지 또 틀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현금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만들었어. 근데 사라는 것도 안 샀어. 그래서 수익이 없어. 그럼 그분들은 결국 본인 고집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매매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세요.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그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오늘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볼 땐 평소보다 오늘이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평소보다 여러분들 진짜 좋은 기회인데? 근데 뭔가 상황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지만 3월달이 다시 오면 나는 매수하겠다라고 하죠. 하지만 또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사거나 기관이 사거나 아니면 쌍끌이 매수를 보인 종목들로 여러분들 포트를 구성해 놓자. 그러면 내일 한번 밀릴 때 진짜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종목 이야기 좀 할게요. 왜냐면 시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진짜 이해했으면 제 말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 현금 만드세요, 현금 만드세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현금을 안 만들고 지금까지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총알이 없습니다. 이러면 어떡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 현금 너무 없으면 매수 정지 하시고 조절하시라고. 나가는 종목이 있다고 그게 무조건 여러분들 많이 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봐봐, 내가 현금이 100%가 있어. 어떤 종목을 추천해드렸어. 근데 어떤 종목을 100% 사는 경우가 있고 1%만 사는 경우도 있어요. 5%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종목 추천이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략을 무시해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근데 꼭 내가 100이라는 어떤 현금이 있는, 아니다, 주식이 100이다라고 이제, 주식이 이제 80이고 현금이 20인데 종목이 나가면 꼭 100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사실은. 근데 종목 추천이 나가도 1%만 사도 되잖아. 이건 산 거잖아, 그래도. 2%만 사도 산 거잖아. 또 애초에 전략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간 뭐 많지 않은데 지금 30분? 아니다, 한 35분에서 40분까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충분할 것 같아요. KCI라는 종목을 제가 그때 실적이 좋은데 여러분들 조금 장투로 보셔도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종목이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요런 거 이제 매매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 나왔죠. 예. 다 그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 여러분들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안 사고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서 차익이 나왔을까? 절대 안 그래. 오히려 그 현금 갖고 들고 계시다가 그게 그 현금의 1%든 2%든 갖고 계시다가 제가 봤을 땐 딴 거 사서 손실 나거나 그냥 계좌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전략 매매라는 게 여러분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띄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는 그 어떤 가능성이 높은 걸 미리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미리 뿌려놓는 거다. 대신 그 미리 뿌려놨을 때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하지만 시장을 거스르는 수 없어요. 오늘 보시다시피 이런 날에는 다 빠진다고. 하지만
이런 날에는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기회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고수의 역할인 거예요 사실. 그게 현금 비중이었던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현금 비중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키움증권 106,000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키움증권 106,000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여러분들 밀렸지만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정해져 있어요. 주도주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이 많이 내려왔어. 근데 그 강했던 종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봐봐,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신고가 났잖아요, 그죠? 올르다가 이제 밀렸지. 그럼 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지금 뭐야, 언택트 관련주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를 지금 반복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뭐가 주도주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볼 필요는 없는 건데, 근데 자꾸 뭔가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신 EDP 12,200원.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는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몫인 거예요. 그게 결국 현금 비중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눌렸을 때 나는 저점 매수 할게 라는 건 내가 현금이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 근데 갖고 있는 것도 팔고 그걸 산다? 저는 그거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애초에 본인이 미리 만들었으면은 더 저는 그게 이제 고수의 어떤 자질이 아닌가. 그게 오히려 이제 그분이 더 잘 되실 수 있는 어떤 매매 습관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만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RF텍 12,000원. 자, RF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은 충전 관련주이기도 하고 바이오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보시면 뭐 랩지눔, CGN이라든지 오늘 웨이크론 이런 거 상한 것 같죠. 그러니까 결국 행정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행정명령 때문에 마이크 수요, 그 시장도 이제 빠지다 보니까 마스크 수요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다시 한번 이제 조금씩 줄어든다면, 근데 오히려 웨이크론이나 CGN 이런 것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많이 했어요. 같이 매수해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 과거와는 좀 다른 거지. 예. 오히려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코로나 관련주들은 사실상 오른다고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안정됐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게 전략적으로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왜? 결국 본전이 못 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코로나 관련주들을. 자, 세트레가이입니다. 세트레가이. 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26,600원 갈게요. 오히려 싸게 잡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이게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 매수 종목이에요. 위성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1위 업체예요. 거의 독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이 쓸어 담는 종목을 제가 주목하자 그랬지. 자, 세트레가이는 오늘 외국인이 53,000주, 기관이 20,000주 샀어요. 개인만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상신 EDP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 쌍끌이 매수죠. 키움증권은 외국인인데 증권주는 사실상 지금 위치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 워낙 실적이 좋고 워낙 주가가 싸요, 실적 대비. 자, MK전자 가겠습니다. MK전자는 만원. 자, 동국에시는 6,200원 갈게요, 여러분들. 6,200원. 지금 VIP 가족분들은 제가 장중에 시황글이나 여러가지 이제 교육 내용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교육 내용 이제 올려드리는데, 그 올려드린 내용에서 이제 또 앞으로 확인시켜드릴 내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풍력에 대한 설치 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풍력 관련주는 유니센, 뭐 삼강 M&T, 뭐 태용이라든지 동국 SNC, 동국산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풍력 관련주들은 눌릴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여지고, 삼강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분할 매수를 3차까지 할 수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지금 전략을 딱 이야기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사실 삼강 M&T 같은 경우는 요런 뉴스 여러분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게 지금 보시면 어메 나스닥 봐봐. 잠깐만, 지금 나스닥 맞는 거야 이거? 아니지? 깜짝이야. 강보합이네. 나스닥 안 밀리죠? 우리나라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라니까? 그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줄어들면 다 정상화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많이 올랐던 게 이격도를 좀 줄이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 지금 이게 원래 여러분들 외국 그 기사인데 제가 이제 구글로 오픈을 시켜서 번역을 했어요. 얀 드눌 대만의 해상풍력공원 109메가와트용 첫 번째 제키 설치인데, 여기서 한국 조선 회사인 삼강이라는 게 있어요. 삼강. 그러니까 삼강이 뭐냐면 삼강 M&T예요. 그러니까 해외 풍력, 그러니까 해상 풍력은 여러분들 진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지금 삼강이에요. 삼강 M&T. 그래서 주가도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실적 발표 지금 전후에서 조금 밀리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풍력에 대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내용 보셔도 미국 풍력 산업은 2020년 2분기에 2,500메가와트 이상의 용량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한 4%, 21% 증가했어요. 지금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더 증가되는 이제 그런 추세고. 왜냐면 바다에다가 그걸 심는 게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 그죠?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삼강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봐도 요건 한 9만원 정도. 근데 오히려 워낙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그게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동국이를 먼저 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삼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왜냐면 얘는 연속적으로 밀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한번 밀리면은 기술적 반등이 또 빨리 나와요. 다시 밀리더라도. 그래서 큰 그림은 결국 올라가지만,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할 때 우리는 이거 뭐 이런 것들을 먹자는 얘기지. 뭐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업종에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이고, 풍력은 동국 SNC, 그 다음에 이제 CS 윈드, CS 베어링, 그 다음에 삼강 M&T, 요 네 종목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태움까지도 보시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근데 일단은 오늘은 동국 SNC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삼강 M&T까지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삼강 M&T는 만원에 일단 등록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근데 만원 주고 반등 바로 나오면 그때는 이제 한 11,000원에서 1,800원 정도 일단 차익하고 다시 보셔도 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웹툰 관련주가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 뭐 DNC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뭐 미스터 블루나 그 다음에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IP 지적재산권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DNC 미디어 여러분들 좀 볼게요. 우리가 일전에 매매했던 종목이지 이것도. 좋은 자리에 또 왔어. 이거는 얼마? 35,000원 갈게요. 35,000원. 35,000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오늘 전략 등록을 해 놓으셔야 내일 밀릴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요. 내일 만약에 이제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뭐 그냥 한 20이라는 현금이 있다, 30이라는 현금이 있다, 그러면 내일 밀리게 되면 오늘 갖고 있던 현금의 반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지수가 한번 2에서 3% 더 밀리면 내일 반 쓰고, 그럼 내일은 이제 밀릴 때는 제가 볼 때는 0.5에서 1.5% 정도 코스닥이 더 밀리게 되면 그때 저는 이제 매수에 진입을 할 거예요. 무슨 전략인지 아시겠지? 자, DNC 미디어는 그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자, Y팜은 14,700원. 이거 일전에도 좀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죠.
14,700원. 지난번에 산 물량은 지금 내려와갖고 아마 추가 매수가 됐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 이미 나갔던 종목이 더 나가게 되면 그때는 물량을 조금 더 담자는 얘기죠. 그럼 5%가 아직 안 채워졌으면 왜? 제가 항상 종목은 5%, 한 종목당 5% 대신 금액이 더 이제 크신 분들, 뭐 억 단위나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줄이실 수 있다. 그죠? 그럼 5%가 아직 안 채워졌으면은 더 밀릴 때 5% 잡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셨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차에서 5차까지 매수하기로 했는데 1차 매수했는데 2차 매수까지, 그러니까 완매수라는 게 뭐예요? 완매수라는 건 내가 5% 물량을 다 채운다. 그러니까 내 전략대로 다 채운다. 근데 그게 5%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설정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5%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본 설정은 5%인데 중요한 건 2% 샀어, 아니면 3%까지 샀는데 마이너스,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한 8% 정도 돼. 그럼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나는 분할 매수하기로 했어. 뭐 하면? 빠지면. 근데 빠지는데 지금 마이너스 8%야. 3차 매수까지 했는데 마이너스 8%야. 당연한 거잖아. 근데 내 심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절대 안 그렇지. 그건 장 여러분들 조금 안정되고 올라올 때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차익되는 종목이 있다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생전 구경도 못하거나 애초에 건드리지도 않았던 종목이 어떻게 돼? 차익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장이 좋을 땐 그 비율이 많아지는 거고 그 장이 나쁠 땐 그 비율이 적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빠지면 분할 매수하기로 했는데 막상 빠지니까 겁이 나. 뭐 일반 개인들이랑 다를 게 없어. 그러면 남들 저점 매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팜 14,700원. 그냥 저는 기존에 그거대로 갖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 설정 놔두세요. 그냥 아시겠어요? 자, 경농 가겠습니다. 경농 비료, 여러분들 비료 농약업체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경농은 15,000원 잡을게요. 얼마 전에 급등 한번 나왔죠. 우리가 일전에 또 조비로 경농으로 또 수익도 크게 봤던 종목이죠. 경농도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더라 라는 거지. 자, 대한제부는 지난번에도 전략 드렸는데 똑같이 갑니다. 네, 곰표 여러분들 맥주 드셔본 분, 물론 이게 또 이제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 실적이 사실상 괜찮아요. 오늘 저점 얼마예요? 16만 5천원 갈게요. 이건 대한제부는 16만 5천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저는 물량을 갖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략 그거대로 냅두시면 되고 아예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16만 5천원부터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매도 기가 막히게 한 종목이죠. 다시 다시 그 전략 가도록 할게요. 11,100원. 네, 이거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12,200원으로 갈게요. 12,200원. 한미반도체는 12,200원 가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외국인 기관이 여러분들 양매수해요. 아시겠어요? 한미반도체 이때 매도됐죠? 요날 언제야? 8월 12일날 급등 나오고 매도되니까 급락 나오죠. 또 잡자고. 한미반도체 12,200원으로 다시 매수하자. 아니다 13,000원 갈게요. 13,000원 수정. 13,000원으로 수정. 왜냐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주고 우리가 이제 성장주이기 때문에 너무 싸게 잡으려고 그러면은 아예 매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경계하겠습니다. TCK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사놓은 거 어떻게 돼 있어? TCK 올라가죠? 제가 일전에 추천드렸는데 아직 매도가 안 됐지만 이 종목은 어떻게 돼? 찰가지. 그러니까 결국 갈놈들은 간다라는 거예요. 자, 한화 다시 보겠습니다. 한화는요 25,700원 가겠습니다. 대형주 지금 장세 괜찮아요. 잡주만 너무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스펙코도 지난번에 매수해서 깔아두신 분들은 급등 나와서 또 차익 되셨을 건데 스펙코도 가겠습니다.
스페코. 스페코는 7,500원으로 여러분들 좀 갈게요. 이건. 근데 변동이 좀 큰 종목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오늘 저점 라인까지도 또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그 자리가 좀 깨지거나 생각이 조금 있어서. 근데 일단 입질이 시작하는 자리는 7,500원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다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방산주가 실적 좋다고 급등 나가죠. 제가 지난번에 스페코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거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제노레이 11,000원. 제노레이 11,000원. 자, 세종공업 6,700원 가겠습니다. 전기차 섹터는 아직 좀 봐야 돼요.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오 하나 좀 추가시킬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사실 아직 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차익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바나 셀트리온 그때 잡아두신 분들은 오히려 힘적으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게끔, 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뭐 코로나 관련주니까 조금 밀리더라도 나는 가능성이 좀 있어 라는 어떤 생각을 충분히 갖게끔 만드는 종목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막 쓸어 담았단 말이지. 자, 동구바이오도 한번 다시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많이 먹었던 종목이죠. 23,200원 가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23,200원. 자, 오늘 종목은 여러분들 요 정도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이제 뭐 급등주나 우량주가 적절히 섞여 있어요. 사실. 왜? 지금 장세에선 그래야만 해요. 그거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잡주 매수한다고 수익이 빨리 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작정하고 땡기는 종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건드린 것들. 그러니까 개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종목은 오히려 그게 매집하기 또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종목에서 지금 보면은 오늘 뭐 KCI라든가 아니 뭐 보라티아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내가 관심 없었던 종목에서 한번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고 팔고 나서 더 갈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포트에는 있어야만 조금이라도 나한테 뭘 주냐, 수익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자, 종목 하나만 좀 더 할게요. ISC 가겠습니다. ISC 19,100원.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이제 자리에서 한번 좀 살게요. ISC 19,000원. 19,000원으로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이 뭔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 왜? 개인들은 시세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심리가. 시세에 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시세에 쫓기는 거를 우리가 지금 좋은 기회로 잡자라는 거고, 그럼 현금 활용을 내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오늘 있는 현금에 내일 이제 밀리게 되면 이제 절반 정도나 이제 그 이상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좋은 시그널은 결국 뭐라고요? 투매가 나왔다라는 거, 개인들. 그 다음에 코로나 이 숫자는 결국에는 안정이 되고 다시 어떻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고 여러분들도 그런 행동을 옮겨야지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지, 그죠? 나 이번에 그냥 퇴근하고 집에 있어야겠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동참에, 그 어떤 정책에 동참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방에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병이기도 해요. 그죠? 이제 너무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집에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자유치유가 된다거나 나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확산이 멈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는 이번 주 피크를 치고 결국에는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고, 근데 이 의견에 여러분들 공감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매수 속도를 좀 늦춰가십시오. 아시겠어요? 하지만 홍 전문가님 얘기에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또 한 번 저점 매수의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 잡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놓치는 사람이 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운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회다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입해야 될 것들은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기존 것과 중복되는 게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는 결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올라갈 주식이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산업 성장, 그 다음에 점유율 좋은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또 좋은 기회로 우리가 또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어려운 시장 지켜보시느냐고 좀 고생도 좀 많이 하셨고요.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은 장은 내가 현금이 있어도 힘들고 현금이 없으면 당연히 힘들 거고, 하지만 또한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지나게 가게 되는 거고, 원리 원칙대로 또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수익으로 쌓이고, 또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좀 더 긴 시간 동안의 수익이 이 정도나 또 쌓였어 라는 것도 느끼게 되실 거니까 그 어떤 원칙에 맞춰서 따라오시려고 하는 것만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많이 덥네요, 날씨가.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너무 더우면 또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또 나도 모르는 실수도 또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